이거 때문에 많이 안 친해요.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친구 사귈 때 보는 점. 아니 뭔가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이거는 대학교 친구는 찐친이 못 된다는 말이 있던데 실제로 그런가요? 누구나 부족한 건 많아요. 근데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거기서 끝인 거예요. 앞으로의 연애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안녕 미트볼 여러분, 미트입니다. 제 채널이 어느덧 구독자 50만 명을 돌파했어요. 와, 감사합니다. 그래서 50만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Q&A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전부터 50만을 달성하면 Q&A 영상을 꼭 찍고 싶었어요. 왜냐면 새로 들어오신 많은 시청자분들께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찍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이렇게 50만도 돌파하고 Q&A 영상을 찍는 날이 또 찾아와서 너무 기쁩니다. 이번 Q&A 영상에서는 4카테고리에 나눠서 말을 해보려고 해요. 일상 속에서의 소소한 질문들, 21살 김보선으로서 대학교 관련한 질문들, 마지막으로 미래에 관한 제 계획들까지 모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답변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정보부터 알려드릴게요. 실제 이름은 김보선이고요. 01년생, 2021년 기준으로 21살입니다. 생일은 5월 2일이고요. 키는 159, 학교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의 방송연예 계열 예능전공입니다. 이 정도면 기본적인 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2년 반 만에 돌아온 50만 맞이 Q&A 시작합니다. 우선 소소한 일상 속에서의 질문들. 제일 좋아하는 음식 3가지. 1위 떡볶이, 2위 마라탕. 사실 둘이 이제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둘 다 너무 좋습니다. 3위는 없어요. 이게 세 손가락 안에 들을 정도로 너무 좋다 하는 게 딱 떠오르진 않고, 제가 분식류를 좋아해서 굳이 골라보자면 김밥? 주로 이용하는 쇼핑몰. 특정한 쇼핑몰에서 옷을 구매하기보다는 플랫폼에서 많이 골라요. 에이블리에서 제일 많이 사고요. 에이블리는 옷의 분위기가 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스타일의 옷을 찾을 때는 지그재그에서 쇼핑을 합니다. 좋아하는 옷 스타일.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너무 좋아요. 되게 포멀하면서 좀 러블리한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블라우스나 블레이저처럼 뭔가 입고만 있어도 자신감을 생기게 만들어주는 그런 옷들을 되게 좋아해요. 셀카 찍는 앱이랑 보정하는 앱. 셀카는 항상 유라이크 어플에서 플레인 투 필터 그걸로 촬영하고요. 사실 셀카 어플 자체에서도 보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보정은 거의 안 하는데 가끔씩 포토샵에서 하고 트러블을 좀 지우거나 픽셀 유동화 기능으로 윤곽을 살짝 다듬습니다. 가지고 있는 애플 기기. 저도 마찬가지고 애플 기기에 다들 관심이 많더라고요. 많이 없어요, 사실. 아이폰 11이랑 에어팟 2세대 그리고 프로 이렇게 3개밖에 없는데 맥북을 주문했습니다. 얼마 전에 주문했어요. 한 일주일 전에. 오랜 고민 끝에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맥북 언박싱해서 들려드릴게요. 12월 내로 올 것 같아요. 아이패드 살 생각이 있나요? 제가 진짜 저는 단 한 번도 아이패드를 언급한 적이 없는데 아이패드 살 건지에 대한 질문이 예전부터 꾸준히 있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아이패드에 관심이 많다는 뜻이겠죠? 저는 사실 아이패드를 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친한 선배가 쓰는 걸 보고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뭔가 꼭 필요한 건 아니고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비용만큼 잘 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서 3주 넘게 고민하고 있어요. 이제 무슨 색으로 염색하고 싶으세요? 인스타 보시면 어떤 색깔 했는지 알 수 있는데 되게 다양하게 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색깔들은 이제 다 해서 특별히 하고 싶은 색깔이 없기도 하고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내년부터 방송 진행자 준비를 하면 밝은 염색은 못할 것 같아서 사실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 그래도 기회가 된다면 제가 옛날에 했던 색깔들 중에서 파랑, 핑크, 레드, 보라 쨍한 색깔로 하고 싶어요. 뭔가 많은데? 머리색 추천. 튀는 색깔을 하고 싶으면 파랑 아님 레드를 추천해요. 쨍하게. 저는 쨍한 머리 색깔 했을 때가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나 염색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 특히 파란색은 진짜 강추해요. 제가 파란색 염색했을 때가 진짜 반응이 폭발적으로 뜨겁기도 했어요. 길 지나가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쳐다보고 막 가게 같은 데 가면 어디서 했냐고도 물어보시고 아주 뜨거운 인기를 얻었고 스스로도 정말 만족스러웠던 컬러예요. 파란색이 시원해 보여서 파란색은 여름, 빨간색은 가을에 하는 걸 추천합니다. 무난한 컬러를 원하시면 애쉬 베이지를 추천해요. 애쉬 그레이도 예쁘긴 한데 약간 그레이는 좀 칙칙해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베이지가 다양한 옷들이랑도 더 무난하게 어울리는 것 같아서 난 좀 무난한 걸 하고 싶다면 베이지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꿀팁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컬러감이 조금은 딥하게 들어가야 피부색과 대조가 되면서 얼굴이 환해 보여요. 운전 브이로그도 찍을 계획이 있는지. 네, 차 사면 할 거예요. 근데 차를 살 생각이 없어요. 제가 내년 2학기 때부터 서울에 살 건데 서울은 지하철이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게 힘들 것 같더라고요. 퇴근 시간 되면 진짜 엄청 막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차를 살 생각은 없고 차를 사게 된다면 그때 면허를 딸 생각이라서 굳이 면허를 미리 따놓을 생각은 없습니다.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예전부터 질문이 진짜 많았는데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하고 있는 업의 특성상 사생활이 노출되기도 쉽고 소문나기도 쉽고 더군다나 연애는 대중들에게 아주 흥미있는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개할 수 있는 그 선을 확실하게 지켜야 스스로에게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있든 없든 앞으로도 일절 공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예외가 있다면은 나중에 결혼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때 공개를 할 수도 있겠죠, 예외적으로. 근데 저는 결혼을 한 10년도 뒤에 할 거기 때문에 아직 머나먼 이야기. 자취의 장단점, 장점,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혼자만의 공간이 있고 그 안에서 제 할 일과 스스로에게 오롯이 집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건 제 규칙대로 살 수도 있고요. 제 맘대로 인테리어 할 수도 있고 친구 불러도 되고 밥도 아무 때나 챙겨 먹어도 되고 자유롭다. 자유로우면서 그 자유를 방해받지 않는다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집안일도 하면서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는 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가족을 부르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이제 단점. 혼자 몇 끼를 챙겨 먹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혼자 사니까 음식이나 재료가 잘 남는 거? 재료나 냉동식품을 사놔도 혼자 먹으니까 이게 안 줄어요. 그리고 뭐든지 혼자 해결해야 하는 것. 벌레라던가. 저는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데 처음에는 사실 어려운 게 많은데 점점 적응이 되니까 딱히 단점이 막 더 이상 떠오르진 않는 것 같아요. 코로나 끝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 가장 하고 싶은 게 2가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해외여행 가기. 저 국내여도 좋아요. 그냥 여행을 많이 가고 싶어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중국어로 대만 가서 써먹는 거, 그리고 영어 회화 더 공부해서 언어 장벽을 두려워하지 않고 해외여행 실컷 다니기. 20살 때 모두 하려던 것들이었는데 와장창. 그리고 팬미팅. 저도 너무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희 언제 만나요? 아니 진짜 제가 너무 억울한 게 작년에 팬미팅 다 준비해놓고 코로나 터지기 한 1, 2주 전에 취소됐어요. 제가 얼마나 멘붕이었는데. 코로나가 끝나면 미트볼 분들을 꼭 실제로 뵙고 싶습니다. 진짜. 좋아하는 노래, 연예인,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좀 자주 바뀌는 편이라서 인스타 스토리로 그때그때 올려요. 그래서 추천 음악이랑 아티스트는 인스타그램 스토리 하이라이트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실 여러분이 하나하나 검색해서 듣기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거나 또 작정하고 만들면 너무 시간 쓸 것 같아서 아예 재생 목록을 공개할까? 또 생각 중이에요. 이거 반응이 좋으면 생각해 볼게요. 자, 이번 질문들은 21살 김보선으로서 일단 가볍게 성인 되니까 좋은 점,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자유롭다는 거예요. 대학교 수업 듣는 것도 자취하면서 혼자 사는 것도 저는 사실 술을 잘 안 마시긴 하는데 칵테일 바에 갈 수 있어서 좋아요. 막 술을 왕창 마시려고 가는 게 아니라 칵테일이 여러 가지 술이랑 음료수를 섞어서 만드는 거라서 되게 맛있어요. 저는 진짜 맛있어서 먹거든요. 오묘한 맛의 주스 같고 그리고 칵테일 바들이 분위기 예쁜 데가 되게 많아요. 안주 먹는 것도 좋고. 인생 가치관. 제가 사실 가치관이 엄청 많은데 다 말씀드리면 임팩트가 없으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줄여서 5가지. 진짜 많이 줄인 거예요. 5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지금의 내가 안 하는 건 미래의 나도 안 한다. 미루지 말자는 뜻이죠. 저는 사실 미루는 습관이 엄청 심했어요. 게으름의 끝판왕이었죠. 근데 그렇게 너무 미루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하는 건 미래에도 안 하겠구나 라는 걸 스스로 깨닫고 나서부터 할 일은 즉시 처리하는 성향이 됐습니다. 완전 180도 바뀌었어요. 이제는 바로바로 처리를 안 하면 마음이 엄청 불안해요. 원래 미루면 미룰수록 숙제가 되는 것 같아서 더 하기 싫어지거든요. 2번째, 탓하지 말고 뛰어넘을 것. 제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풍족해요. 그러면 이제 가끔씩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은 뭐뭐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면서 합리화를 시키고 제 주변 환경을 탓할 때가 있었어요. 물론 잠깐 위안은 되죠. 근데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결핍도 인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울 방법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부족한 건 많아요. 근데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거기서 끝인 거예요. 3번째, 당장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먼 미래까지 바라보고 생각하자. 이거는 올해 1년간 정말 크게 느꼈어요. 당장 보이는 거에만 발목이 잡혀버리니까 너무 빨리 지치고 장기적으로 놓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래까지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현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 일단 무조건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갖기. 이 마인드가 ENFP인 친한 언니를 통해서 얻게 된 건데, 진짜 이 마인드가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으면 뭘 하든 자신 있게 하게 되고 도전하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지금 당장에 나는 못해도 노력을 통해 성장한 나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 갖기. 마지막, 다섯 번째, 남에게 피해가지 않는 선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자. 나중을 외칠 때마다 촛불은 하나씩 꺼진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할 수 있을 때 하나라도 더 하고 싶어요. 힘들거나 슬플 때 생각하는 자신만의 명언. 예전에는 그 힘듦에 너무 깊게 빠져서 다른 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힘든 것 때문에도 힘든데 다른 걸 못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스트레스인 거죠. 그리고 결국 힘든 순간에 어떻게 해결했느냐가 추후에 비슷한 감정이 느껴질 때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구나 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요즘은 나중에 2배로 성장하려고 찾아온 운명 같은 일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실 과거는 어차피 지나갔고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집착할수록 힘들어요. 이 힘듦이 이것과 연관이 없는 다른 일에도 방해되면 안 되잖아요. 더 힘들고 싶어요? 둘 다 힘들어서 더 힘들면 안 되죠. 그래서 얼른 극복을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제 저를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진짜 많이 신경 써요. 제가 짧게 생각했다가 자칫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나 부정적인 생각을 초래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 미래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 2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선택을 하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것들을 꼼꼼하게 고려해보는 편이에요. 삶의 원동력. 원동력은 사실 다양한 것 같아요. 좀 크게 나눠보자면 작은 성취들, 일상에서의 소소한 행복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작은 성취들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일상에서 그냥 작은 성취를 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것들을 클리어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매일 해야 할 일들은 사소한 거라도 종이에 꼼꼼하게 적고 하나하나 이뤄나가면서 그 성취감을 통해서 원동력을 얻어요. 그리고 일상에서의 소소한 행복들이 많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일단. 쌓이면 쌓일수록 기분이 좋으니까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푸는지 일단 당장 하고 있던 일을 내려놔요. 나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일을 멈춰?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 상태에서 해봤자 능률도 안 올라요. 더 스트레스 받아서 아예 안 하고 싶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할 일이나 스트레스 요인들은 일단 뒤로 접어두고 저 스스로에게 집중해서 내가 지금 당장 뭘 하고 싶은지를 파악해요. 그리고 그걸 합니다. 뭐 엄청 거창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금 듣고 싶은 음악 듣기, 지금 먹고 싶은 음식 먹기, 일기 쓰면서 이 스트레스를 종이에 덜어놓기. 보통 그렇게 힐링을 통해서 즐거운 감정을 많이 느끼면서 부정적인 감정은 잊으려고 해요. 유튜브 하다가 권태기 온 적 있으신가요? 있다면 극복 방법이 궁금해요. 귀찮기는 솔직히 자주 귀찮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정말 프리미어 켜기가 쉽지 않은데 쉬고 싶은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에게 유튜버는 단순 취미가 아니라 본업과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책임감이 막중해서 하게 돼요. 그리고 귀찮음보다 제가 성장하고 싶은 의지가 더 크기 때문에 귀찮아도 참고 할 일 합니다. 결국은 마인드 컨트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MBTI. 감이 어느 정도 오지 않나요? 저의 MBTI는 INFJ입니다. INFJ 특징은 네이버 검색하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게임 플레이 좋아함, 상상력 풍부하고 미래지향적. 저 그래서 맨날 미래를 설계하고 내가 성공하는 상상하거든요. 근데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성공하는 상상을 하면서 그게 또 동기부여가 되고 사람의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함, 정돈된 거 좋아함, 체계적이고 꼼꼼함. 대부분 저를 ENFP나 ENFJ로 추측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중학생,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극강의 ENFP였어요. 선천적으로 원래 텐션도 높고 사람을 정말 좋아했어요. 진짜 주말에 하루라도 안 만나면은 막 발에 가시가 박힐 것 같다 이런 말 했던 것도 기억나거든요. 근데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모든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 안 맞는 사람한테도 제가 억지로 이해하고 애쓰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사람들에게 눈치를 봐왔어요. 그런 걸로 지치기도 했고 혼자 일하는 시간도 많아졌고 그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있는 게 점점 편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극강의 P였는데 20살 때 대학방송국 활동, 학교생활, 유튜브 이걸 병행하면서 아주 바쁜 나날을 보내다가 점점 성향이 바뀌고 J가 되었습니다. 일이 너무 많으니까 미룰 시간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라도 빨리 끝내야 되고 친구 사귈 때 보는 점 아니 뭔가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친구도 계획하고 사귀는 냉철 인간 같은데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잘 맞으면 가까이 지내는 거죠, 뭐. 결이 맞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유난히 저와 잘 맞고 좋아하는 사람들 유형을 생각해봤는데 함께 있을 때 즐거워요. 믿음직스러워서 내가 어떤 얘기든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모로 배울 점이 있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론 꼭 이 조건에 부합해야 친해지는 건 아니고요. 뭔가 또 저와 거리가 먼 사람들의 유형도 생각을 해봤는데 같이 있을 때 마음이 불편한 사람,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이거는 와 진짜 누구여도 싫다. 그리고 같이 있으면 시간만 흘러간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 할 일을 할 시간을 내서 만났는데 집에 돌아가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대놓고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은 좀 잘 안 만나게 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인간관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인간관계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딱 생각나는 사람이 저와 비슷한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이자 친한 학교 선배가 생각납니다. 제가 그 언니를 좋아하는 이유가 진짜 많은데 일단 사람이 정말 밝고 리액션도 좋아서 같이 있으면 너무너무 즐거워요. 에너지가 막 팍팍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정말 긍정적이고 일단 뭐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진짜 보기 좋아요. 사실 가치관 중에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감 갖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 언니한테 배운 거예요. 그리고 언니는 유튜버를, 저는 방송 진행자를 희망하는데 언니는 실제로 현직에서 일을 하는 중이에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도 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저는 몇 년째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있을 때 뭔가 생산적이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대화하면서 동기부여도 많이 받고 서로 성장하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추천하는 책. 헉, 앞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책을 가져왔는데 일단 김달님의 책 중에서 하나는 지금 없어요. 쓰레기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한다고 상처를 허락하지 말 것. 하나 더 내신 걸로 기억하는데 그건 아직 안 읽어봤어요. 둘 다 연애에 관련한 책인데요. 연애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너무 좋아지고 서로 잘 맞지 않는 부분이라던가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맞춰가려고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상처도 받고 잘 안 고쳐지니까 내가 문제가 있는 건가? 하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 책을 통해서 김달님은 잘못하지 않았고 안 맞는 관계는 빠르게 정리하는 게 건강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헤어짐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시거든요. 읽으면서 자존감도 급상승했고요. 자존감이 낮아서 읽은 건 아닌데 뭔가 되게 높아진 느낌? 덜 아프고 더 단단하고 건강한 연애가 뭔지 알려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연애를 하든 안 하든 10대 분들 그리고 20대 초중반 분들이라면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김달님의 솔직 담백한 조언들이 앞으로의 연애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거. 그냥 좀 괜찮아지고 싶을 때, 특정 상황에서 불안함을 느끼거나 또는 미루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왜 그러한 마음이 들었는지를 원초적으로 분석해서 알려주는 책이에요. 우리가 보통 감정으로 힘들어할 때 원인은 모르는데 결과만 있는 거잖아요. 힘들다. 이유는... 근데 이 책을 읽으면 그 원인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무거운 감정의 무게를 덜어내는데 도움이 돼요. 그 다음으로 대학교 관련 질문. 고등학생 때와의 차이점. 정말 많은 것이 다르죠? 일단 시간표를 스스로 짠다. 이게 진짜 꿀입니다. 원하는 시간대에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고요. 수업 시간을 내가 맘대로 조정하는 만큼 수업이 없는 공강 시간도 내가 맘대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금공강이라서 금요일 하루를 통째로 쉬어요. 이렇게 원하는 시간대에 쉬도록 공강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배우고 싶은 분야를 더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예술 쪽을 좋아했지만 인문계를 나와서 예술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도 없었고 수업도 굉장히... 네. 근데 이 학교에서는 내가 배우고 싶은 것들만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 생활 자체에 있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고등학생 때는 내신 따는 게 엄청 중요해서 학교 수업도 빡빡하게 듣고 방과후도 하고 야자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공부하는데 시간 엄청 많이 썼잖아요. 물론 학과마다 다른데 저는 예대생으로서 고등학생 때에 비해서 훨씬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예대라 더 그럴 텐데 수업 그리고 시험 방식이 고등학생 때랑 완전히 달라요. 고등학생 때는 책상 앉아서 책 보고 공부하고 시험지 받아서 시험 쳤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책상에 앉아서 책 보는 공부는 안 해요. 아예 저희는 전공 책도 없고요. 저희 수업 때 하는 거는요. 매트 깔고 누워서 숨 쉬고 나 스스로를 의식하지 않는데 의식하는 걸 배우고 연기 배우고 신체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다른 과는 촬영 많이 하더라고요. 대학생 장단점.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거 전부. 한마디로 자유롭다. 단점. 대학생은 대학 졸업하면 학생 끝이에요. 진짜로 내가 사회생활을 해야 돼요. 고등학생 때는 그냥 일단 대학교 가는 것만 신경 쓰면 됐는데 대학교 가고 나니까 내 미래를 스스로 설계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나아가야 되죠. 미래 설계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된다는 거.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돈을 벌면서 모아둔 게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지출에 대해 다 소화를 하긴 하지만 빠져나가는 금액 자체가 좀 크니까 부담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등록금만 해도 이게 360만 원. 다른 학생들은 알바하면서 그 돈을 해결하니까 엄청 부담일 것 같아요. 예대를 들어간 이유. 사실 3년제, 4년제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제가 가고 싶은 학과가 있어서 온 거긴 해요. 근데 예대라서 좋은 게 예술에 특화된 학교인 만큼 내가 배우고 싶은 걸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고 관련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어요. 그 대학교 만족도. 솔직하게 말했다가 막 다른 관계자분이 그런 거 없겠죠? 별 5개 중에 3개 많이 준 거예요. 3가지에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입지와 복지. 입지는 뭐 솔직히 저희 학교 학생들이라면 단 한 명도 좋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진짜 학교 자체가 그냥 산에 있어요. 산을 깎아서 만든 학교라서 언덕으로 올라갈 때마다 정말 힘들어요. 진짜 너무 가파라요. 셔틀버스 운행을 하긴 하는데 사람 많아서 못 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고개를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와보시면 압니다. 그냥 학교 가기 위해서 등산하는 거예요. 등산.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복지는 이거는 패스! 말을 삼키겠습니다. 묵비권, 네. 수업. 사실 저는 진행이랑 예능 관련해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그래서 타전공 수업을 많이 듣는데 수업 자체는 괜찮아요. 배우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말 그대로 타전공, 타학과 수업이라서 제 미래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기회. 다양한 기회가 있어서 경험 쌓기 진짜 좋아요. 전 솔직히 이거 생각하면서 다닙니다. 별 3개 준 것도 이거 때문에. 대학방송국도 있고 다른 수업에서 MC나 출연자 구할 때가 많아요. 그럼 이제 제가 거기 가서 진행자로서의 경험을 쌓는 거죠. 대학교에서 친구 어떻게 사귀었는지. 비대면일 때는 카톡으로 과제 물어보기도 했고 그러다가 조금씩 친해지는. 줌으로 수업하니까 소회의실 열릴 때가 있는데 그때 잡담 많이 하면서 친해져요. 여러분 다들 기사 사세요? 원룸 사세요? 학식 먹어봤어요? 그리고 대면 수업 할 때는요. 사실 같은 전공 사람 말고는 많이 안 친해요. 제가 다른 전공 수업 많이 들으니까 네, 사람들이랑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잘 안 친하긴 한데 수업 관련한 거 물어보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예능 전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별로 없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있으면 너무 반가워요, 서로. 그래서 뭐 원룸촌 내려오면서 얘기를 많이 나눠요. 대학교 친구는 찐친이 못 된다는 말이 있던데 실제로 그런가요? 절대 아니에요. never. 이거는 정말 사바사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고등학생 때랑 비교해서 더 빠른 시간에 엄청 돈독해졌어요. 사실 고등학생 때는 학교에서만 보고 하교하면 끝이잖아요. 학원에서 보는 게 아닌 이상. 근데 대학생 되니까 거의 다 원룸 살거나 기숙사 살아요. 특히나 저희 학교는 통학하기가 힘들어서 더 그래요. 그래서 다들 학교 근처에 있으니까 수업 시간 외에도 많이 볼 수 있어요. 뭐 자취방에서 요리해서 같이 밥도 먹고 자고 갈 때도 있고 가끔씩 술도 마시고 힘든 일 있으면 밤에 전화해서 그냥 운동장 산책하고 그래요. 아무래도 가까이 살면서 일상을 나누니까 와 진짜 가족처럼 든든해요. 그리고 같은 전공일수록 비슷한 진로를 희망하고 관심사도 비슷해서 뭔가 한 배를 탄 느낌이에요. 동질감이 들고 그래서 더 빠르고 깊게 친해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미래에 관한 질문들. 진로의 방향, 계획.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꿈이 쇼호스트였는데 MC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아나운서도 좋고 방송 진행하는 거는 다 좋아해요. 그래서 다양한 방송을 진행하는 방송 진행자가 되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린 쇼호스트, MC, 아나운서 뭐 그 외에도 다 너무 좋은데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할지는 앞으로 많이 해보고 경험 쌓으면서 차차 정할 것 같아요. 물론 동시에 할 수 있으면 동시에 하고요. 2022년 계획. 제가 엄청난 계획들을 진짜 잔뜩 세웠는데 아직 계획 중인 단계라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이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오프 더 레코드. 준비가 되면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일단 확실하게 예정된 것만 말씀드리자면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 쇼호스트 학원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방송인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내년 2학기 때부터는 이제 안성을 벗어나서 서울이나 입지 좋은 경기도에서 자취할 예정이에요. 학원 다니기도 더 편할 것 같고 기회도 더 많을 것 같고 그리고 특강도 더 많이 하고 싶어서 코로나가 완화되고 특강 경험도 쌓이면 오프라인 특강도 열고 싶어요. 유튜버로서도 말씀드리고 싶고 어릴 때부터 일을 해온 22살이 될 김보선으로서 동기부여도 해드리고 싶고 할 얘기가 진짜 많거든요. 30살 되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 되게 많은데 세밭이 나가고 싶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강연해보고 싶어요. 기회가 된다면 테드 이런 책도 내고 싶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내가 좋아하는 일로 영앤리치 되기?
할 수 있는 방송 다 해보기? 그러니까 모든 방송 매체를 다 한다 이게 아니라 라디오도 해보고 내레이션도 해보고 교통방송도 해보고 MC 뭐 앵커 되게 다양하게 해보고 싶어요.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해외 오래 살기. 옛날부터 로망이었거든요. 최소 한 달 정도 살아보고 싶어요. 바라는 30대의 모습. 아직 30대는 많이 멀기는 하지만 20대에는 아직 겪어보지 못한 게 많잖아요. 흔들리는 게 자연스러운 시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20대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대에는 무슨 일이 생겨도 능숙하게 해결하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이 단단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서 흔들리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목표, 많은 사람들에게 제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는 동기부여를 해주며 단순히 부러운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롤모델 같은. 제가 말하는 진정한 가치는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졌고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는 사람인지 뭐 이런 거 등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 앞으로도 마음껏 취미생활을 갖기에 부족함 없이 사는 것. 해외여행 가고 싶으면 돈 걱정 없이 갈 수 있고 일이든 취미든 하고 싶은 걸 원 없이 하면서 살고 싶어요. 네, 여기까지 미래에 대한 제 계획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50만이 된 소감도 질문을 해주셔서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막 기쁘기보다는 더 무거운 왕관을 쓴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감당해야 될 게 더 많아졌다는 뜻이겠죠. 제가 한 30만까지는 그저 기뻤거든요. 근데 이제 40만까지 찍으니까 아, 내가 책임져야 될 게 되게 많아졌고 어디서나 언행을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한 좀 걱정과 불안함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있었지만 거의 제가 혼자 이끌어낸 채널이잖아요. 내가 혼자서 이만큼의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했다 라는 거에 대한 뭔가 자랑스러움, 뿌듯함도 들었어요. 네, 이렇게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영상이 굉장히 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시간을 넘게 가만히 앉아서 말했더니 목도 아프네요. 근데 저는 이번 Q&A 준비하면서 내 스스로에 대해 더 돌아보고 관찰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소신 있게 나의 생각을 말할 수 있고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50만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미트 김보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